이제 마지막으로 볼 건 사용자예요. 저희가 독자라고 부르는 존재들이죠. 이 존재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웹소설의 구성 요소가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독자들이 왜 웹소설을 읽을까요? 무언가 욕망이 있기 때문이겠죠. 부자가 되고 싶어. 완벽한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학원에서 인기 짱짱맨이 되고 싶어. 등등등. 현실에선 실현시키기 어려운 이러한 욕망들을 대리만족하고자 대개 웹소설을 봐요. 이런 점에 착안했을 때 저희는 이 독자들을 이렇게 정의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자란 뭐라고요? 시대의 욕망을 공유하는 존재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 장르, 소재, 서사 등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요. 대다수가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내면 이제 그게 트렌드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혼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는 이혼 관련된 소재가 엄청나게 떠올랐죠. 여성 인권이 신장함에 따라서 알파걸, 그리고 여성이 주도적인 서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악역영예, 이런 소재와 장르들이 유행을 했어요. 반대로 유행을 한 것이 있으면 시들해진 것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아카데미물이죠. 여러분, 아카데미물이 시들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때는 제목에 아카데미만 붙여도 독자들이 막 유입이 됐었는데 왜 지금은 안 그럴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소비해서 나올 거 다 나와서? 물론 이것도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타크래프트만 봐도 빌드, 전략 이미 나올 거 다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직도 하잖아요? 방송을 보고 아직도 유저가 많죠. 한데 아카데미는 왜?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독자들은 시대의 욕망을 공유하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공교육, 사교육을 한번 훑어보세요. 교권이 무너졌다는 소리 심심치 않게 나오죠. 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니라 관리기관처럼 보이기까지 해요. 학교폭력 근절을 이유로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필요한 갈등과 말찰, 분쟁도 허용하지 않죠. 대학은 어때요? 과거의 대학은 졸업장이 있으면 스펙으로서 기능을 했어요. 취업이 어느 정도 보장되었고 적어도 대학을 나오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많은 연봉을 기대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학을 나온 놈이나 안 나온 놈이나 취직하기는 똑같이 힘들어요. 어쩌다 구해도 내가 이거 하려고 4년 동안 공부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또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양반들의 위선과 부패, 정치적 실패 등등 이런 요소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반지성주의까지 도래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독자님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성공하는 것을 욕망할까요? 내가 학교 학원에서 1등해도 인공지능한테 따리당할지 전전긍긍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아카데미물이 먹히면 그게 이상한 게 아닐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독자는 시대의 욕망을 공유하는 존재예요. 현재 교육기관에 몸담고 있는 학생들은 이전만큼 교육기관에서의 성공을 욕망하지 않아요. 그런 사회상이 반영되어 아카데미물의 성적이 저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독자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시대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사회상을 파악하고 싶다면 세상의 변화를 온몸으로 감지해내는 예민함이 있어야 하죠. 독자에 대해서 좀 더 볼게요. 이렇게 시대의 욕망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소비에만 그치지 않아요. 이들은 굉장히 재밌는 활동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터넷 공간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요. 그게 뭐냐? 바로 댓글이에요. 독자들은 댓글을 달아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작가들은 이 댓글을 통해 독자들과 소통하고 작품의 방향을 수정하기도 하고 자신의 단점을 찾아내기도 해요. 이건 작가와 독자의 소통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건 놀이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웹소설 댓글을 보면 주접떠는 댓글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주접을 떨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이 작품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거죠. 쉽게 말해 댓글은 문화적 유희의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의 수는 독자가 작품을 고르는데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게까지 중요하나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놀고 싶어. 그래서 클럽에 갈 생각이야. 근데 한쪽 클럽은 사람이 바글바글해. 대기열이 길어. 근데 다른 쪽 클럽은 사람이 없어. 휑해. 여러분들 어디 갈 거예요? 당연히 사람 많은 곳 아니겠어요? 웹소설도 똑같아요. 댓글이 많다는 건 독자 수가 많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도 하고, 실제로 댓글을 보다 보면 웃긴 게 많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댓글을 쓰면서 자기들끼리 주접도 떨고 개그도 하고 노는 거예요. 제가 봤던 댓글 중에 생각할 거리를 주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요. 워낙 오래전 댓글이어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뉘앙스는 확실히 이랬어요. 그래, 너 글 잘 쓴다. 재미있다. 근데 우리에게 댓글 남길 거리 좀 던져줘라 이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 그래서 내가 무언가 감상을 남기고 싶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표현 욕구. 뭔가 댓글을 써서 작가에게 의견을 표하고 싶어. 근데 무언가 댓글을 달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소통을 하고 댓글을 가지고 장난도 치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글이 너무 이야기만 쭉쭉 전개해. 작가가 진행하는 이야기에 끼어들 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독자가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뭐라고? 먹이를 던져달라고. 우리 한번 고민해봐요. 과연 독자들이 댓글을 쓰게 만들 먹이가 뭐가 있는지. 바로 떠오르는 건 개그예요. 근데 개그는 재능을 요구해요. 그냥 재능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을 요구해요. 보세요. 이분 어때요? 엄청난 재능을 타고난 분이잖아요.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재능과 노력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지만 개그만큼은 좀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일종의 성격, 기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개그 말고 독자들의 댓글을 유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건 밈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행어예요. 최근에 유행했던 것 중에 좀 파급력이 강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있죠. 운동 많이 된다? 잠잘 때 생각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글에 잘 녹여내서 사용하면 이제 댓글창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관련 밈으로 도배되겠죠. 아까 보았듯이 홍진호 관련 밈 나오면 어때요? 언제나 댓글창이 이랑 똑같은 댓글 2번 반복되는 것으로 가득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독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아는 척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댓글을 달면 그것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댓글을 우후죽순 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댓글을 다는데 거리낌 없어지고요. 아무도 손 안 드는 수업 시간에 혼자 손 번쩍 드는 건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손을 들고 발표한다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별다른 용기 없이 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웹소설을 어떻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적용해낼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저는 현 시대의 웹소설을 21세기 원형극장이라고 생각해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유행하던 그 이야기의 유형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21세기에 실현된 것이 아닌가 하고요. 무대는 스마트폰으로, 극은 장르와 이야기로, 구경꾼은 독자로. 원형극장이 로마 시대의 대중문화의 문화생활이었던 것처럼 웹소설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현 시대의 문화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 전부 웹소설에 대한 정의가 다르리라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나름대로 웹소설이 무엇인지 정의 내려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좋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